칠판에 적혀 있는 대로 영어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명제와 조건이라고 먼저 나와 있어요. 명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식도 되고 문장도 됩니다. 근데 참 거짓이 명확해야 돼요. 참 거짓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명제라고 하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건 명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3은 작은 수이다. 명제가 안 되겠지. 작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명제라고 하지 않고 뭐 당연히 뭐 이런 거는 그냥 문장이죠. 너는 아름답다. 뭐 참거짓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 사랑에 빠지면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주관적인 얘기고 이런 건 명제가 아니고 그냥 딱 보면 명제인 건 참 알아보긴 쉬워요. 자, 이런 거 한번 물어볼까요? 자, 3은 자연수이다. 맞지? 참입니다. 참 거짓이 명확해요. 이런 걸 특별히 참인 명제라고 부를 거야. 참인 명제.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이거 명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명제 됩니다. 참이니 거짓이니 이거. 루트 2는 무리수지. 유리수이다는 거짓일 거예요. 거짓인 명제가 될 거고. 자, 무슨 차이점인지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기준은 배제를 하고 누구나 널리 확실하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말할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명제라고 할 겁니다. 명제라고 할 거고, 그럼 얘는 제가 문장으로 표현한 명제가 되겠고, 이런 거 이거 명제 될까요? 안 될까요? 2랑 3이랑 같다. 거짓이지. 거짓인 명제입니다. 자, 차이점 이해되죠? 참거짓이 명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건 될까요? x가 3보다 크다. 돼? 참이야 거짓이야? 알 수 없지 않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얘랑은 또 달라요. 얘네랑은 다른 게 만약에 x가 5면 참이지 0이면 거짓이죠. 그럼 문자 미지수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애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바뀌는 식이나 문장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이라고 하는데 여기 좀 표시가 애매하게 나와서 조건을 일반적으로 명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저기 소괄호 쳐져 있고 명제라고 하냐면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명제는 대부분 조건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다룰 거기 때문에 저기는 지금 소괄호 쳐져 있고 명제 취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그럼 그냥 문장입니까? 명제입니까? 조건입니까? 조건이죠. 그냥 조건입니다. 왜 조건이냐면 x가 2면 참이지. 2면 참인데 2가 아니면 거짓이죠. 그러니까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조건이에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자,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그냥 식입니까? 명제입니까? 조건입니까? 조건이지 않습니까? 조건입니다. x가 1이나 2면 등호가 성립하지. 1이나 2면 성립하고 그 외에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조건입니다. 조건인데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명제는 대부분 조건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걸 수학 시간엔 다룬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 두 개를 짬뽕해서 써볼게.
얘는 명제입니까? 조건입니까? 이건 명제 아니야? x가 2라면 이거 0 나오는 거 맞죠? 근데 각각을 보면 조건 아니야? 각각을 보면 얘네 둘은 조건입니다. 조건인데 조건 두 개를 합쳐냈더니 명제가 됐지. 그리고 얘는 명제 중에 참인 명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문장이나 식을 쓴 거고 그냥 표현을 해야 될 때도 있죠. 어떤 변수로 잡고 일반적으로 조건은 소문자로 많이 씁니다. 일반적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P, Q, R, S 순으로 소문자로 많이 씁니다. 앞에서 집합은 대문자로 많이 썼죠. 대문자로 많이 썼는데 조건은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쓸 거고 그러면 이걸 얘를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걸 조건 P라고 하고 이걸 조건 Q라고 하면 P이면 Q이다라고 간단하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에 if 가정법 배우셨을 거야. 뭐뭐 이면이 가정법이죠. 뭐뭐 이면 가정법. 이 둘은 분명히 조건의 위치가 좀 다릅니다. 이쪽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뭐뭐 이면 뭐뭐 이다니까 이쪽을 가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if랑 똑같아. 이쪽은 결론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좀 말장난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보면 어떤 문장이나 식 중에 참이냐 거짓이냐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애들을 명제라고 하고 그게 원래 명제의 정의고 지금은 수학 시간이니까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애들을 조건이라고 하는데 조건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이런 명제를 가장 많이 살펴볼 거란 얘기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참 뭐 장난 같은 말들이죠. 그럼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 이제 기호로는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화살표 찍 Q. 이게 P이면 Q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왔죠? 영어를 되게 많이 써놨네. if P then Q. 뭐 영어 시간인 줄 저딴 거 필요 없고 P면 Q이다예요. 화살표 치면. 오케이? 이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P를 가정이라고 하고 Q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영어 다 아시죠? 영어 공부도 되네. conclusion. 결론이란 뜻이고. 자, 근데 특별히 화살표를 2개 그을 때가 있어요. 2개 그을 때는 P면 Q이다가 참인 명제면 화살표 2개 그을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볼게. X는 2이면 이거 맞습니까? 틀렸죠? 얘는 그럼 P면 Q이다가 거짓이야. 거짓인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참 맞지? 그럼 P면 Q이다가 참일 때는 우리가 화살표 2개 긋고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겠죠. 수학을 배운 사람이면. 아, 이 조건이면 이게 만족이 되는구나. 거짓이면 그냥 false, 낮에 F로 많이 쓰고. 응? 참이면 보통 이것도 좀 웃긴 게 내가 가르쳐 드리면서 어려운 게 선생님들마다 좀 달라. 근데 이게 저는 정식 교육 과정은 이거고 당신 말대로 하려면 이렇게 쓰시면 돼. 참. 이걸 안 쓰고 참이다라고 하면 2줄. 오케이? 거짓인 건 뭐예요? 거짓인 건 그냥 뭐 이렇게 짝대기를 긋든지 거짓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됩니까? 자, 이제 여기는 조금 설명이 부실해서 제가 몇 가지만 추가하면 그러면 아까 조건은 대문자로 쓴다고 소문자로 쓴다고 일반적으로? 소문자. 순서는
PQRS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집합은 순서가 어떻게 나가죠? 대문자 A, B, C로 많이 쓰고 방정식에서의 근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순으로 많이 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직선을 표현할 때는 직선 뭐라고 많이 표현하니? 오케이. L, M, N으로 많이 표현하고 여기서는 지금 조건은 PQRS 순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냥 이게 수학에서의 매너라고 보시면 돼.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다 어느 정도 좀 구분을 해야 되잖아. 문자를 딱 봤을 때 이게 방정식의 근인지 조건인지 직선인지 어느 정도 우리끼리 구분하려면 이런 순서다라는 거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여기 평면도 나오고 뭐 과학을 배운다면 마찰계수, 뭐 중력가속도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 규칙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칙이 있고 자 그럼 제가 조건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거 조건 맞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x가 1이나 2면 참이지. 그 외에는 거짓이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냐 거짓이냐가 바뀌니까 조건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용어 하나 더 약속해야 될 것 같아. 언제 참입니까 지금? 1이나 2일 때 참이죠. 그럼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그 원소들의 모임을 따로 이름을 부를 거예요.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우리가 진리 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이름이 좀 멋있지 않니? 진리 집합. 뭔가 무조건 참일 것 같고. 자, 진리 집합은 일반적으로는 조건의 대문자 씁니다. 자, 지금 스몰 p가 이거 소문자 쓴 겁니다. 스몰 p가 저런 조건이면 저 조건에 진리 집합을 써주세요라고 하면 라지 p라고 쓰시면 되고 얘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가 1과 2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진리 집합이라고 하고 여기까지 될 것 같아. 자, 뭐 그럼 제가 첫 번째 줄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P면 Q이다가 참일 때 집합으로는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좀 허무하게 나왔는데 제가 이쪽에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비슷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자, 이거 지금 조건 두 개죠. 이걸 편의상 조건 P라고 하고 편의상 조건 Q라고 합시다. 그럼 P의 진리집합은 뭐죠? 3. Q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x가 3이면 x제곱은 9다 라는 얘기는 이걸 만족하면 얘는 무조건 만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인데 얘는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면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지. 맞습니까?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걸로도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람은 이거 가끔 틀리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거 명제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은 동물이다. 명제 되지. 동물 맞습니다. 사람은 동물이다는 참이죠. 참인 이유가 모든 사람은 동물 안에 속하는 거니까 사람이면 동물인 게 당연한 거지. 반대는 안 되겠지. 동물이라고 꼭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죠. 이게 포함관계를 제가 문장으로 한번 살펴본 거고 실제 기억하실 때는 좀 유치하지만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P면 Q이다가 참이면 화살을 뿅 쏴서 화살을 맞아서 혹이 나왔다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되게 유치하지만 왜냐하면 조건이 PQRS가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릴 거야. 이게 참이면 혹이 나와서 이렇게 된다.
K. 또 얼척이 없이 화살을 맞고 움푹 들어가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고 화살을 맞고 혹이 나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조건이 많이 나올 거니까. 나는 지금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명확해 보이는 조건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 해보면 알잖아. 뭔지도 알 수 없는 PQ, RS, LM은 계속 나오는데 바로바로 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P면 Q이다가 참이면 맞고 혹이 나왔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용어가 왜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나오니? 아이고 영어는 참 좋아요. 이게 교재를 제가 빔을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거지 영어는. 카운터 이그잼 카운터라는 뜻은 다 아실 것 같고 이그잼플은 예시죠. 반대 예시입니다. 발레라고 하죠. 이게 수학에서 쓰이는 표현이고 국어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거짓임을 보여주는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라고 벌써 답변해 주셨지. 왜 거짓이니? 1일 수도 있잖아요 라는 표현이 보통 나오지 않니? 1. 그 1이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레입니다. 왜냐하면 1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만 이 가정을 만족하지만 이 결론을 만족시키지 않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발레가 어디 속하는지 한번 살펴볼게. 이 조건을 P라고 하고 이 조건을 Q라고 하면 P의 진리집합은 원소가 1이랑 3이죠. Q의 진리집합은 원소가 3입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얘는 만족하는데 얘는 만족하지 않는 무언가를 제시를 해야겠지.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증명을 할 때 꼴 보기 싫은 애가 헛소리를 해. 그럼 발레를 들어주면 되잖아. 이런 것도 있는데 알바노, 병신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만족하고 얘는 만족하지 않는 애를 골라주면 되죠. 요 그림에서 이거죠, 이거. 맞습니까? 이제 이걸 기호로 표현해서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게 발레가 속하는 집합이에요. 발레가 속하는 집합. 이게 빨리 되셔야 돼. P는 만족하고 Q는 만족하지 않는 무언가는 결국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을 때 여기 있는 무언가를 하나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틀림을 증명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애는 P는 만족하고 Q는 만족하지 않는 애입니다. 자, 이놈의 발레가 속하는 집합은 여기다 라는 거 외워주셔야 될 것 같고 자, 맞죠? 자, 저는 순서를 조금 밑에 걸 먼저 할게요. 이제 이걸 조건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 예를 들면 자, 이게 조건 P인데 이거를 부정을 해볼게요. 그럼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부정을 한다라고 하면 X는 2다의 부정은 X는 2가 아니다가 되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문장이니까 표현 방법은 좀 다를 겁니다. 그럼 어떤 조건의 부정을 기호로 약속을 또 해야 될 것 같아. 그걸 물결무늬 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읽기로는 not P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not P. 아래서부터 이거예요. 또 괜히 또 꼭 이렇게 청개구리 같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래서부터 출발해서 물결 문양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not P는 P의 부정이에요. 나는 남자다의 부정은 나는 남자가 아니다가 되는 거고 나는 동물이다의 부정은 나는 동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뭐이다가 아니다가 되는 거고 아니다의 부정은 이다가 될 거고 자, 됐습니까?
뒤쪽에 한 페이지에 다 나왔구나. 자, 그 다음에 이런 애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둘 다 조건이라고 봤을 때 일단 이 명제는 참입니까? x가 0이면 x제곱은 0이다. 참이지.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화살표 두 줄 이겁니다. 근데 잠깐 이 부분 뭐라고 부른다고? if 가정 이 부분 뭐? 결론. 근데 제가 가정과 결론을 바꿔볼게. 자, 그래도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여전히 참이죠. 여전히 참입니다. x제곱이 0이면 x는 0일 수밖에 없잖아. 자, 그럼 얘는 q이면 p이다도 참이겠죠. 맞습니까? 둘이 진리집합을 봤을 때 원소가 어떻게 되지? 똑같죠. 둘 다 원소가 0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서로 동치라고 하고, 근데 동치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 이렇게 표현한다더라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 P면 Q이다도 되고 Q이면 P이다도 모두 참이면 이게 뒤에서 우리 조건이라는 걸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용어 정도 약속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죠? 이게 참 애매해서 자, 일단 그 다음 나온 게 얘가 먼저 나왔는데 좀 잘못됐어요. 우리 순서가 자, 이 부정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and와 or의 부정을 제가 살펴볼게. and와 or의 부정. 자, 이거는 국어적으로 문장으로서도 이해가 가능하고 수학으로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P이고 Q면 둘 다 만족해야겠니?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 둘 다 만족해야겠죠.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아이고, 아까 그걸 안 했구나. 아이고. P의 진리집합이 P라고 하면 not P의 진리집합은 뭘까요? P가 아니다니까 이놈의 정반대겠죠. 무슨 집합? 자, P의 진리집합이 P야. not P의 진리집합은 P가 아닌 거니까 이거 반대겠지. 여집합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P의 진리집합이 라지 P면 not P의 진리집합은 그 반대니까 이다가 아니다니까 정반대의 영역이니까 P의 여집합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이건 조건이고요. 제가 집합으로 표현해 볼게. 조금 헷갈릴 거야. 자, P이고 Q면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얘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이거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 아니야? 조건 P도 만족하고 Q도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 영역입니다. 근데 이놈을 제가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부정이면 정반대 아닙니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는 집합에서는 여집합이죠. 여집합. 맞아요. 근데 앞에서 우리 집합의 연산법칙에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작성을 하면 P의 여집합, 가운데 교집합은 합집합,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제가 다시 조건으로 표현해 볼게. 다시 조건으로 표현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not p죠, 이건. 진리집합에서 p의 여집합은 not p, 진리집합에서 q의 여집합은 not q입니다. 근데 가운데 접속사가 합집합이면 이고라고 써야 될까? 또는이라고 써야 될까? 또는 아닙니까? 이고면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이고,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는 거니까 여기는 또는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결론은 이고는 부정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 아주 심플한 결론이에요. and는 부정하면 or가 되고 or는 부정하면 and가 된다라는 게 or와 and의 부정입니다. 또는과 그리고의 부정이에요. 맞습니까? 한번 연습을 제가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조건 아까 제가 2개 이상을 다룬다라고 했으니까 2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부정 한번 해볼게요. x가 1이고 y는 1이다 라고 부정하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랑 비슷해. 이 각각의 식도 부정을 해야 되지만 가운데 찡겨있는 접속사도 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렇게 부정이 된다는 얘기고, 좀 어려운 거 해볼게요. 자, x 곱하기 y가 0이래. x 곱하기 y가 0이면 둘 다 0이니?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얘기죠. 이걸 제가 풀어서 쓰면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부정하면 x는 0 또는은 이고 둘 다 0이 아니다로 부정을 해야겠죠. 물론 이 식을 그대로 부정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풀어서 쓰면 이거지.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다. 그래야 둘이 곱했을 때 0이 안 나올 테니까. 맞습니까? 참 여기는 이 논리학 쪽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개노잼이야. 아무리 봐도. 자, 이제 부정은 딱 2개 더 남았는데 결론은 여기를 짧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and랑 or는 부정하면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죠. and를 부정하면 or고 or를 부정하면 and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거고. 자, 근데 moden과 some의 부정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2번을 먼저 설명드린 거고요. 자, moden을 부정하면 some.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왜인지만 한번 살펴볼게. 이게 아마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풀어 써드릴게요. 자, 제가 2반을 기준으로 합시다. 2반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모든 학생은 남자이다. 2반이 아니라 그냥 이 문장을 한번 부정을 해볼게. 자, 모든 학생이 남자인 것에 정반대 상황이 모든 학생이 여자인 걸까요? 부정이라는 건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모든 학생이 남자라는 얘기를 제가 풀어서 써볼게. 풀어서 써보면 A가 남자이고 A가 누군지 모르죠. B가 남자이고 C가 남자이고 Z도 남자이다라는 얘기죠. 풀었으면 2반 학생이 A부터 Z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모든 학생이 남자이다를 풀었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를 부정을 제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각각이 연결된 접속사가 and니 or니 지금 and죠. 다 and입니다.
남자이고 그리고 남자 그리고 남자 그리고 남자니까 다 엔드지. 그럼 얘를 통째로 부정한다라고 하면 남자뿐만 아니라 접속사도 부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남자의 부정이 뭘까요? 남자를 부정하면 남자가 아니다가 부정입니다. 정확하게는 수학적으로 여자가 부정이 아니에요. 왜 아니지? 뭐 굳이 따지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 남자이다의 부정은 남자가 아니다야. 엄밀하게는. 근데 저는 편의상 여자이다라고 할게요. 성별이 딱 두 개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A가 여자이고니? 5어로 돼야 되니까 여자이거나지. 또는 A가 여자이거나 B가 여자이거나 Z가 여자이다. 근데 문장이 길어. 축약해볼게. A가 여자이거나 B가 여자이거나 C가 여자이다. 그럼 누군가는 여자란 얘기 아니야? 그죠? 어떤 학생은 여자이다. 로 부정을 끝내는 게 가장 간결한 방법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결론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결론은 얘를 부정했더니 남자이다가 여자이다 이것만 부정한 게 아니라 모든도 뭘로 바뀌었습니까? 어떤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모든이 all이고 수학에서는 그냥 어떤은 some이라고 합시다. 뭐 여기 영어 시간은 아니니까 쌍방향 다 됩니다. some도 어떤도 부정하면 다시 all이 되는 것이고. 자, 됐죠. 딱 이거 두 개예요. and랑 or가 서로 부정관계, all이랑 some이 서로 부정관계.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좀 다 드린 것 같고 오늘 뭐 제가 문제를 많이 풀 수는 없으니 자, 이제 참 거짓을 판별할 텐데 참 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화살표의 방향이 맞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풀어내는 방법. 화살표만 보고. 근데 제가 이렇게 쓰면 굉장히 수학적이지 않아 보여. 두 번째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이용하는 거. 자, 다시 한 번만 제가 볼게. 이게 성립하면 진리집합은 이건 R이니까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반대도 성립합니다. Q가 S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Q이면 S이다가 참이란 얘기예요. 맞죠?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을 번갈아 쓰셔야 되는데 아니 하나로 다 안 되나요? 하나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좀 유한계일 때가 보기가 좋지. 유한계일 때가 보기가 좋고 그리고 발레를 찾는 방법도 하나 더 있겠죠.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가 끝이에요. 자, 1번부터 한번 자연스럽게 봅시다. P면 Q이다가 참인가? 라고 참일까요? 여기 속하는 애 아무거나 데려와도 여기 속합니까? 속합니다. 왜? 여기 있는 애 모든 수가 다 여기 포함이 되죠. 그럼 아무거나 집어와도 이 사이에 있는 거 맞지? 그럼 1은 참이죠. 참. 자, 그럼 얘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풀어내는 게 제일 편해요. 이 범위 자체가 이 안에 쏙 들어가니까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참인 거죠. 2번은 좀 다릅니다. 2번은 왜냐면 x 곱하기 y가 0이라는 얘기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얘기죠. 근데 얘는 뭘까요? 둘 다 0일 때만 0이지. 여기서 아니 선생님 i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수래? 실수범위예요. 실수범위에서 제곱배합이 0이 될 때는 이건 정확히 이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x가 0이고 y도 0이야. 0이어야만 제곱배합이 0이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얘는 x가 0 또는 y가 0이란 얘기지. 그럼 이거는 이게 어려워. 진리 집합을 표현하기가 어렵지 않니? 이거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건데? 0 또는 y가 0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발레를 한번 찾아볼게. 이미 잔머리 굴리시는 분은 다 발레를 찾을 텐데 만약에 x가 0이고 y가 1이면 얘는 성립하죠? 성립합니까? 안 하지. 그럼 0과 1 같은 예시를 생각하면 분명히 p는 만족하지만 q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런 예시를 하나라도 찾을 수 있으니까 얘는 거짓이죠. 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집합을 표기하기가 어렵다. 근데 화살표 방향으로 진짜 참인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한 발레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3번. 절대값 x 플러스 y가 그냥 x 플러스 y보다 크면 x 곱하기 y는 음수냐? 이 조건은 뭘까라고 보면 x, y 부호가 다른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진리 집합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죠. 머릿속에는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럼 얘는 발레를 찾거나 화살표 방향이 자연스럽거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뭘 찾아볼 수 있을까요? 둘 다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좌변은 절대값 씌워졌으니까 2지만 우변은 마이너스 2니까 2 부등식 만족하죠. 근데 둘 다 음수면 곱하면 양수 나오지. 이런 예시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거짓입니다. 맞죠? 그럼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그 방법들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건 발레 찾았습니다. 문제 푸시면서 그때그때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1번은 포함관계로 했고요. 자, 4번은 진리집합으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제곱해서 4가 되는 애는 마이너스 2랑 2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3차 방정식이네. 넘겨주시면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은 이거 3개 나오지. 맞습니까?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값, 진리집합은 이거예요. 그럼 p가 q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p가 q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p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4번, 1번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제가 참 거짓을 알아본 거죠. 알아본 거고. 자, 제가 딱 하나만 더 볼 테니까 잘 보시오. 아마 과제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자,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P랑 Q가 나와 있는데 제가 바로 수직선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 P는 1 이하여도 되고 4 이상이어도 되고요. 여기 속하는 모든 실수들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다라고 했어요. 여기 속하는 애가 Q의 진리집합이 되겠지. 맞습니까? 자, 1번은 P 또는 Q래. P 또는 Q면 집합으로 표현하면 P여도 되고 Q여도 되는 거니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맞습니까? 그럼 합집합하면 2 이하이거나 4 이상이거나 아니야? 두 범위 짬뽕한 거니까 2 이하이거나 4 이상입니다. 근데 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집합의 표기법 2 이하이거나 4 이상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 자, P이고 Q는 어딜까요?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데는 여기 아닙니까? P도 만족, Q도 만족은 동시에 색칠되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3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P 또는 not Q래. 그럼 얘가 Q래매. 이놈의 정반대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의 정반대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지. 이놈의 정반대, 부정. 맞죠? 정확히 반대의 범위를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빠져야 됩니다. 그죠?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 사이고 그 반대를 말하는 거야. 그 반대. 이게 not Q죠. 맞습니까? 자, P는 그대로 얘랑 똑같고요. 그럼 마지막 3번에 P 또는 not Q라는 얘기는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된다는 얘기죠. 둘이 합집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수직선에 표현해 보면 P는 1 이하여도 되고 4 이상이어도 되고요. not Q, 즉 Q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되고 2보다 커도 되고. 맞죠? 근데 합집합이라며. 합집합. 둘이 합집합이니까 1 이하랑 2초가 되겠지. 합쳤어. 합쳤으니까 x 컷 x는 1 이하이거나 또는 합치면 2초가 다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됐죠? 그럼 앞에 집합에서 이제 나머지 연습 문제랑 과제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딱 유제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주말 수고들 많으셨고